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현재 개공교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장효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SSCI 두 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그 논문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논문 투고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이제 예비 연구자들을 위해서 제 어떤 경험과 실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공유하고자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학습 목표는 이제 어떤 SS 논문 작성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겪었던 이제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교정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 보조 도구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제가 실제로 썼던 이 두 가지 SSCI 논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웹 아카이빙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논문, 그리고 두 번째는 반환류, 혐한류가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논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그 작성을 했었는지와, 그리고 그 논문들에 대한 심사평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재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사실 이 논문이 그러니까 이 연구를 왜 이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행 연구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어떤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간결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내 논문을 어떻게 좀 더 학술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어떤 연구는 좋은 질문과 데이터, 그리고 그런 명료한 논증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첫 단계, 그러니까 모든 모래성도 기반 탄탄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실제로 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단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연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가 이제 굉장히 어떤 큰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어떤 디지털 공공외교를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웹 아카이빙이라는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해서 떠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반환류, 혐한류와 관련을 해서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제 이걸 확산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네트워크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 연구를 이제 아마 준비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하셨을 때도 이 연구 계획서에서 뭐 어떻게 어떤 연구 목적을 설정하시는지, 그리고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정합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야만 이제 추후 논문을 작성했을 때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구글 스칼라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했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 이제 연구 설계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망망대해를 걷는 기분이 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어떤 연구 데이터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이제 검토하기가 이전보다 많이 쉬워졌지만, 근데 단순히 이거를 이제 어떤 문헌을 많이 읽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내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설계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핵심 문헌에서의 어떤 제기한 방법론과 이론을 단순히 이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뺏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어떤 학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내 논문의 어떤 이론을 어떻게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그런 선행 연구들을 아마 많이 참조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맥락에 맞게 구조적으로 흡수해서 자기에 맞게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 그대로 데이터 수집이 잘 되어야 분석도 잘 된다. 즉, 이제 데이터 수집이 가장 사실 어떤 사회과학 논문에 있어서는 거의 70%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부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데이터에서 수집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집 키워드는 어떻게 만약에 심사위원이 왜 이 키워드로 이제 수집을 했냐고 했었을 때 어떻게 간결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나 그 키워드로 이제 수집을 했었을 때 그런 어떤 수집의 프로세스가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수집이 이제 된 것이 정말로 이제 어느 누가 따라 하더라도 이제 제한성이 확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로그, 규칙, 버전들을 굉장히 스스로가 잘 이제 단계별로 잘 관리를 해서, 이것들이 내가 추후에 만약에 어떤 관련 연구를 후속 연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어떤 관련된 다른 어떤 연구를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술적 타당성, 신뢰성, 제한성을 확보했었지,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를 해야만 이제 추후에 어떤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했었기에 내가 이제 어떤 좋은 분석이 이루어졌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KISS 원칙인데요. KISS란 Keep It Simple Stupid. 그러니까 뭐 되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어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간결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문구인데요. 사실 이제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단순히 장황하게, 화려하게 서술한다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보다는 한 문단 안에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 해석을 했는지, 그런 어떤 일관성적인 측면이 확보가 되는 것이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제 저같이 저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영어의 문헌이나 이제 어떤 그런 작성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치가 않다 보니 제가 이제 어떤 작성 과정에서 이제 번역 앱에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이 번역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문장이 장하거나 복잡하면 번역 애플리케이션 역시 문장을 장황하고 어렵게 맞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이제 확실하게 한 문단 한 문단 이제 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끄는 문단, 그런 문구를 이제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야 또 좋은 문장이 나오고, 특히나 그렇게 나온 문장이 요즘은 또 번역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많이 어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베이라든지 아니면 뭐 퀼봇이라든지 그런 어떤 많이 쓰는 어플들에서도 아카데믹, 그러니까 학술적인 어떤 문구를 이제 다듬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게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지, 이제 영어권 논문에 초고에 할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장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단순히 뭐 내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어떤 간결 명료한 또 서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만 더 이제 좋은 논문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라. 그러니까 사실 논문제 초안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아, 이제 끝났다. 이제 그냥 투고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논문 투고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논문을 심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논문의 가장 약한 고지는 무엇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만 좀 더 학술적, 그러니까 데스크 리젝을 당할 일단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논문을 한 다음에 과연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더 이걸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투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심사위원들부터 심사평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이제 심사평에 이제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당연히 심사평들이 뭐 물론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근데 내가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좀 구조적으로 더 보강을 했는지 좀 더 어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경 명료하게 내가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좀 더 이제 그걸 보완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키스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강을 해야만 그래야 좀 더 이제 명료한 어떤 논문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메이저 리비전, 마이너 리비전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제 투고했을 때 이제 게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원칙을 이제 제 어떤 논문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Humanity,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 그러니까 HSSC에 제가 이제 투고한 2024년 논문인데 그런 어떤 이제 디지털 공공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 평가할 것인지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사회 연구에서 그런 어떤 웹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측정된 그런 어떤 웹페이지의 어떤 텍스트들을 어떻게 이미 영역망을 통해서 좀 더 이게 정량적으로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웹 아카이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크롤링을 해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학술적 근거를 기반했을 때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이런 프레임을 핵심 문장으로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리뷰어들은 과연 이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신뢰성이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어떤 다른 이제 학술 문헌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강을 해서 이제 투고를 했고 그것이 이제 게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퍼시픽 뷰포인트의 2025년에 게재된 바로 이제 반환율, 혐한율 단련의 어떤 유튜브 네트워크 구조 확산과 관련된 논문인데 역시나 이제 라고 좀 던졌을 때 선행 연구에서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어떤 알고리즘,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담론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량적, 정량적, 그리고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들의 해석들을 기반으로 이제 재조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혐한류, 반환류와 관련된 것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집 키워드를 혐한류, 반환류 한자로 해서 이제 수집을 했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중심성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구조적인 확산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뒀기 때문에 이제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분석을 실시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정제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어떤 텍스트적인 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논문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의 원칙을 대입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논리적으로 좀 비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주장, 근거, 해석 일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역시나 이제 리뷰어들은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의 어떤 분석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지적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술적 문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을
이제 좀 더 제가 열기적인 논지라든지 이거를 좀 더 보강을 하는데 이제 중점을 뒀었고, 그 덕분에 역시 이제 논문에 이제 1년에 걸쳐서 게재가 되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문제가 요즘에 어떤 AI를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간단합니다. AI를 전적으로 이제 물론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술적 측면에서는 보조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논문의 어떤 연구 설계에 있어서 이제 연구 설계가 정말 타당한지, 그러니까 연구 문제의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배경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분석 프로세스가 정말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타당하게, 그러니까 수집 분석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분석한 결과가 어떤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어떤 심한 것이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AI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해석과 결론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어떤 참고 문헌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았을 때가 많은데요. 그 이제 레퍼런스를 했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아직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학술 문헌인지, 그리고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 문헌 자체가 내 논문의 어떤 논지나 어떤 것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야만 이제 어떤 그런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뭐 단순히 학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 책임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되 보조도구, 그러니까 학술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논문은 아까 핵심 프레임에서 설명을 했듯이 좋은 질문, 좋은 데이터, 그리고 간결한 논증, 그리고 심사자 관점에서 수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이 되어야 이제 어떤 SSCI 논문을 이제 게재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투고의 이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좋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나 이제 논문을 어떤 작성이나 편집에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의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분명히 원론적인 얘기더라도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마음속에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연구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재능보다 훈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어떤 루틴들이 이제 계속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어떤 영상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연구자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 통해서 SSCI 논문의 어떤 게재를 성공할 수 있었듯 여러분들 역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더더욱 원하시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